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이후로 기본소득 이슈까지 먼저 선점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과학, 기술 분야도 그런 모양새였다가 잠시 삐걱거렸는데요. 지금 시대는 데이터가 원유보다 비쌉니다. 국가 혁신의 속도는 데이터 활용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AI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진 경희대 이경전 교수를 미래통합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장으로 내정했다가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발언을 한 이유로 철회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 연결해서 당내 상황을 비롯한 현안 물어봅니다. 무등록 방문 판매업소와 탁구장에서 또 다른 감염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등록 방문 판매업소 감염의 경우 60대 이상 확진자가 약 99%에 해당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령자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문 판매업체죠. 리치웨이와 양천구 탁구장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우려도 큰 상황인데요. 코로나19 현안과 함께 오늘의 이슈들 모아서 기자 언박싱에서 전해드리고요. 오늘부터 시작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놓고 코로나19로 인한 동결 주장이 나오면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부에서 청년계를 대변하고 있는 청년 유니온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적 살인 행위에 반성은커녕 카메라 펜으로 다시 사자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고 있습니다. 참담하고 비통할 따름입니다.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뉴스 분리수거 4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정의연 쉼터관리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보도를 포함한 사망보도에 관한 언론의 문제점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미래통합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장에 이경전 경희대 교수를 내정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월호 막말 파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차명진 전 의원을 이경전 교수가 옹호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의 독단적 리더십의 단면을 보여준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들립니다. 이 문제와 더불어 원구성 문제 등 국회 현안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중진 조혜진 의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예. 여의도 연구원장 내정 번복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여의도 연구원은 우리 21대 국회 시작하면서 우리 당의 개혁의 핵심적인 과제 중에 하나로 부각이 됐고, 예. 여의도 연구원을 혁신적으로 개편해야 된다, 완전히 고쳐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선장이 될 원장을 어떤 사람으로 선임을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는데, 예. 결과적으로 이 일이 이제 파행으로 끝나게 돼서 예.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경전 교수님이란 분을 개인적으로는 잘 몰랐기 때문에 예. 이렇게 평을 할 입장은 아니었지만은 우리 당 안팎에서 여의도 연구원장에게 거는 기대 역할에 적합한 분인가에 대해서 조금 사실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예. 여의도 연구원이 해야 될 역할이 평소에 이제 여론조사하고 정책 분석하고 또 정책 개발하고 또 선거 기획하고 이런 중요한 일인데, 예. 그거를 이 진두지휘할 만한 분인가에 대해서 경력을 보니까 좀 의문이 있었고, AI 전문가라고 해서 발탁했다는 게 보도가 있던데, 예. AI 전문가 필요하죠. 예. 그런 게 필요하다면은 여의도 연구위원 중에 한 분을 그런 전문가로 위촉하면 충분하지. 예. 이 중요한 일을 진두지휘할 이 지휘자로서 이런 그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발탁하는 것이 맞은가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의아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문제가 아니고 신상의 문제로 이렇게 중간에 낙마하게 돼서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생각입니다. 정치적이나 정무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김종인 위원장이 이 교수를 내정하면서 혹시 당과 뭐 협의하거나 상의하는 그런 절차는 거쳤습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요. 예. 인사라는 거는 여러 사람하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위치에서 인물을 또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는 분들하고는 좀 상의가 됐었으면 좋았지 않겠는가. 결국은 검증 부족이니까요. 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여의도 연구원장이란 자리에 걸맞는 역할이 무엇인가, 또 거기에 그런 역할을 감당할 만한 재원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부터 좀 그런 신상의 문제까지 같이 걸러줄 수 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했더라면은 좀 더 적임이면서 신상의 문제도 없는 분을 발탁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 선택에 대해서 참사다 이런 표현까지 썼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당 운영과 소통 방식 전반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아직 뭐 초기이긴 합니다만. 예, 저 평가가 좀 이릅니다만은 어쨌든 그 소통 방식은 그 전부터 여러 이렇게 지적이 있어 왔지만은 이게 단기간에 또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도 노력하셔야 되고 당도 또 시간을 들이고 개선될 수 있도록 지켜볼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당 운영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조언을 드리고 싶다면은 최근에 이제 여론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정책 아젠다들을 계속해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만 하더라도 기본소득제라든가 또 전일보육제, 또 당 정강 정책에서 노동권을 강화하는 문제,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사교육을 금지하는 문제, 이런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한 4건 정도 되는 걸 보면은 거의 취임하시고 나서 한 2, 3일에 한 건씩 지금 계속 제시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에 대한 이 여론의 반응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동안에서 없었던 그런 새로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 살펴보면은 이슈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구성을 해가지고 정책으로 만들든지 법으로 만들든지 해서 시행을 해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인데 한 2,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이 이슈가 던져지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물을 채워가고 그걸 정책이나 법안으로 다듬어가고 할 시간이 후속이 전혀 없이 그냥 주말간 성격으로 계속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2,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이 아젠다를 던지는 게 언제까지 가능할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고요. 왜냐하면 김 위원장님이 아무리 아이디어 뱅크라고 하시지만은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이디어로서만 끝나면 안 되고 그게 실행 단계로 들어가야 국민들이 호응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 과정 없이 계속 던지기만 하면은 이게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도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씩 시간을 두고 당과 소통하면서 그리고 공유하면서 당 소속 의원들이나 정책 전문가들이 그 내용 하나하나를 다듬어서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페이스 조절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네요. 김종인 위원장의 아젠다 선점은 나쁘진 않으나 구체적 실행 방안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소통과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지금 기본소득제나 전일보육제 같은 게 소위 말하는 진보의 아젠다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이걸 갖고 오면서 중간지대를 선점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혹은 또 좌클릭한다는 얘기도 들려요. 또 보수가 싫다, 보수를 빼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보는 어떻게 괜찮다고 보십니까? 괜찮다고 봅니다. 중도 쪽으로 진보 진영으로 이렇게 조금씩 넓혀가는 거는 우리 당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보는데 좀 아쉽다면은 보수를 그냥 보수를 기반으로 해서
중도나 진보 쪽으로 옮겨가면 그게 외연 확장이 되는데 예. 보수를 그냥 그냥 두고 또는 단절하고 예. 중도나 진보 쪽으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아무리 중도 진보의 표가 많다고 해도 보수보다는 많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 보수를 포기하고 등한시하게 되면은 중도 진보 쪽으로 가서 외연을 조금 넓혀도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외연 확장이 아니라 축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보수를 든든한 기반으로 다져가면서 중도 진보 쪽으로 가는 게 맞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보수를 단절한다기보다는 보수를 더 풍부하게 만든다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중도 진보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예. 전통적 지지자들의 반발은 없을까요? 있죠. 벌써부터 밖에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들려온 이야기도 많이 있고 예. 그래 그중에는 물론 오해도 있지만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은행도 또 우리 쪽에서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좀 우리 보수 진영의 단합을 위해서는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초반에 여의도 연구원의 중요성을 의원님 언급하셨는데 예. 과거에 여의도 연구소 시절에 말이죠. 예. 민주당이 가장 부러워했던 곳이 바로 여의도 연구소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민주연구원에 뒤지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좀 있단 말이에요. 예. 왜 이렇게 됐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역전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이 이제 우리 미래통합당이 그전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으로 이어져 오는 동안에 당력이 거의 소진되다시피 했습니다. 당의 전체적인 체력, 전력이 약화됐고, 그 과정에서 여의도 연구원에 대한 관리,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부실화됐죠. 예.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서, 당 이번에 폐인을 분석하는 폐인 분석 중에 하나도 여의도 연구원이 거의 역할을 못했다. 예. 이런 분석이 나올 정도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민주당은 집권했고 여당으로서 또 우리 당으로 과거 같으면 우리 당으로 왔어야 될 이 역량 있는 전문가들을 그쪽으로 다 흡수했고 그리고 특히 선거 전문가들, 여론조사 전문가들을 그쪽으로 총집결시켜가지고 예.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다들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역할을 우리 여의도 연구원이 되찾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여의도 연구원장이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연구원을 확실하게 혁신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인사는 간단히 해서는 안 될 인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기본소득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예. 설명 좀 해주시죠. 이 논의 자체는 우리 정치권이나 이 국회 내에서도 최근에 처음 제시된 거기 때문에 초기 단계라서 예. 저희도 좀 준비 단계가 이제 초기 단계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예. 지금 조금 전에도 저희는 이제 전문가를 초빙해서 같이 토론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저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보편적 복지로서의 기본소득제가 아니고 예. 선별적 복지로서의 기본소득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선별적 복지는 복지 차원의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복지 제도가 촘촘해지고 있지만은 여전히 이 사각지대도 있고 기본적인 삶의 질도 보장이 안 되는 분들 그리고 언제든지 생계의 위기에 몰릴 수 있는 계층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자활이 안 되는 계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계층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기본 생활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그래야 보통 다른 국민들과도 평등한 기본적 삶을 누릴 수 있고 헌법의 행복 추구권도 누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용을 예.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의원님이 준비 중인 법안은 증세나 혹은 기존 복지제도의 철회나 이런 것 없이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1차 대상을 어느 선까지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금액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예. 그리고 단번에 대상자들에게 다 할 것이냐 아니면은 소규모로 시작해서 점차 넓혀갈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재원을 제대로 확보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는데 재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 복지제도의 통합을 통한 행정 비용 절감도 있고 예. 그다음에 복지제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 보편적
일부 보편적 복지 제도를 선별적 복지 제도로 줄여서 재원을 또 연출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그 복지 제도뿐만 아니라 기존 이 국가 재정 그 전체가 저는 부실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조조정해서 드러낼 수 있는 영역도 있고, 또 그렇게 해도 모자라는 부분은 나중에 또 정세도 고려해야 되겠지만은 그건 맨 마지막 단계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세는 제일 마지막 단계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요.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예. 예, 내일 본회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열겠다. 이게 박병석 의장의 말이고 이해찬 대표도 같은 이야기인데 예. 그 법사위도 가져가고 민주당이 그리고 또 18대 0 이렇게 되면은 그 뒤로 보관이 있습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으로서? 그래 되면은 뭐 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4년 동안 국회가 야당의 존재가 없는, 야당의 견제 기능이 없는, 야당의 역할이 거세된 여당 독주 국회로 운영된다는 신호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4년이 대한민국 그 의회민주주의가 거의 그 조성을 울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4년 동안 야당이 어떻게 역할을 하며 우리 당을 지지해준 41%의 국민들의 뜻을 어떻게 국회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에 저희는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상임위원장을 한 명을 더 얻고 말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이 이 4년, 21대 4년을 그 여당 일방 독주로 밀어붙일, 그렇게 운영할 보관을 분명히 지금 대내외에 천명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선전 보관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의회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킬 것이며 야당의 최소한의 견제 기능을 어떻게 살릴 것이며 또 우리 야당을 지지한 41%의 국민들의 뜻을 국회와 국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가능성을 두고 근본적인 검토에 들어가야 될 지금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결이나 국토위 소위 말하는 적각꿀이 흐르는 그런 것을 다 받아도 법사위만큼은 양보 못하겠다. 이게 미래통합당 전반적인 생각인 것이죠. 그거는 정당의 이익에나 해당 상임위원장 또 상임위원회 이익에는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국정이 잘못 가는 것을 일탈하는 것을 또 나라를 뒤로 퇴행시키는 것을 바로잡는, 견제하고 바로잡는 야당의 기능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 기능과 관계 있는 것은 법사위고 또 국회를 다수결 표결로 일방통일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서 운영하게 한 국회법을 지키게 만드는 거기에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한 거지. 개인적으로 또는 또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원 개개인에게 도움되는 상임위가 뭐냐, 그걸 우리가 가져오느냐 마느냐, 국민적 관심사와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간도 물밑 협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